네,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관련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594명 발생했습니다. 마치 6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교수님, 양성률이 거의 5%에 육박했다. 그렇다는 거는 600명 밑이지만 검사 건수가 월요일인데도 적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닌 거네요. 보통 평일에는 25,000에서 24,000 정도 보고하고 있고요. 네. 주말인 경우 14,000 정도인데 11,949 진단검사 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적었어요. 주말보다 적었네요. 네, 그래서 양성률이 4.97%, 5%에 육박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어. 숫자로는 어제보다 20명 정도, 21명 정도 줄긴 했는데 예, 예. 이것이 과연 줄은 건지 검사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예. 사실은 더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그러네요. 됩니다. 예. 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방역 관리망 내 어떤 그 비율이 42.9%로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15%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방역당국의 목표는 사실은 방역관리망 안에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즉 역학조사관이 찾아가갖고 자가격리를 시켜주게 되면 이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전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예. 실제로 지금 이 숫자는 굉장히 낮은 숫자죠. 반도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네. 이 방역관리망 아닌 실제로는 엉뚱한 데서 계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역학조사에 지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즉 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역학조사관을 더 늘리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학조사관을 늘린다는 건 쉽지 않고요. 네, 예.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군인들이 아무리 나선다고 해도 결국은 뭐 GPS라든지 이런 거 찾는 부분들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좀 수사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오전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1단계로 약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백신 선구매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 당초 목표치였던 3천만 명분보다 많은 양이네요. 이것은 4,400만 명분을 구매를 했다고 해도 4,400만 명분을 다 쓸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임상 3상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아, 예, 예.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천천히 결정을 할 부분이 있고 네. 또 결국 못 쓰게 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예.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일단 목표로 보면 3천만 명 정도만 맞출 수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예, 예. 이 모든 백신들이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들 임신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왜 그렇죠? 없다기보다는 임상 3상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어린이들에 대한 검사 그렇죠. 결과죠. 어린이들이나 임산부에 예. 대한 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우리나라 18세 이하가 21% 정도 돼서 1,0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5천만 명 넘는다 치더라도 결국은 4천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3천만 명 정도만 맞춰도 상당히 높은 집단 면역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가 더 문제입니다. 예. 몇 명이나 맞을 것인지 이걸 이만큼 구비해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맞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예. 만약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접종률도 떨어질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 먼저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우리는 어떻게 접종을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아주 철저히 짜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4개 기업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던 건데 뭐 예. 거의 이건 계약을 한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모더나, 파이자가 mRNA 백신입니다. 이것이 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맞게 되는 것이고 영국은 네. 이제 오늘부터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네. 이 파이자의 백신이고 mRNA 백신이죠. 그 모더나도 비슷한데 이제 모더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네. 긴급 사용 승인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인데 네네. 아직 3상의 중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400만 명분 이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백신들은 다 2번씩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400만 회 분이라는 얘기는 400만 명이랑 같은 얘기고요. 다른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2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맞으려면 2000만 도즈, 2000만 회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3400만 분이 이 회사로부터 구입이 가능하게 됐고 코박스 파실리티에서 1000만 명분 1300억 원을 일단 먼저 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합쳐서 4,400만 명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이 백신이 우리 정부가 지금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다, 확보했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선구매 계약을 했다 이 뜻인 건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백신 맞을 수 있느냐? 정부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대적으로요.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 즉 이 위탁 생산 계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승인만 바로 난다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도 맞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이자 백신을 10일 날 FDA 승인하면 11일부터 맞힌다고 하는 것이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식약처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맞을 수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외에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것들은 사실은 mRNA 백신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네. 이 서구에서 많이 맞춘 다음에 적어도 100만 명, 1000만 명 이 수준들 뭐 미국만 해도 2000만 명 가까이 연내로 접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 단기적인 부작용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임상 3상에서는 2만에서 뭐 한 5, 6, 많아봐야 5, 6만 정도까지 임상 시험을 한 것인데 네. 2천만 명 정도의 접종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가 확실히 단기적인 부작용을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유의주시하면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맞을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네. 제일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것들을 순서대로 맞히는데 우선순위에서 어떤 백신이 더 맞을까 하는 것들도 또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 이런, 우선, 예. 연령별이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맞게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건 이제 각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의료진이 먼저 맞을 것이냐.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환자나 종사자들을 먼저 맞춘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들은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감염된 사람들한테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감염 무증상 경증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진단검사를 다 하고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독감 백신과 비슷하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초에 공급 도입이 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지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V-Day라고 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 영국의 모습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UK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a clinically approved coronavirus vaccine for supply. So we are aiming for those aged over 80, care home staff, and then of course our health and social care family. 네, 이제 뭐 영국에 이어서 곧 있으면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 이 백신을 확보한 나라에서 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 백신을 맞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는, 좀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높아서요. 예, 100명 중에 83명이 맞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0명 중에 4명 40%가 자기는 안 맞겠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명도 이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네. 일단 두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으로서는 과연 얼마나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지 못해서 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결과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요, 교수님. 기존에 진행되던 검사랑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5분. 우리 임신 진단 키트가 2줄 나오면 임신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예. 정확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감염된 첫날에는 이 확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날 정도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기보다는 스크리닝 테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해보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PCR 검사를 다시 확진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검사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90%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진을 하는 즉 환자를 많은 무증상 환자들 중에서 찾아내는 키트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어서의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소식 그리고 백신 수급 계획 발표 얘기까지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